안녕하세요. 승금초대 TV 유재구입니다. 이번 시간은 민주당의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의 진보를 대표하는 민주당. 그 뿌리가 참 만감이 교차하죠. 민주당의 그 정치 역사를 보면 민주당은 자신들이 이렇게 잘해서 정권을 잡은 사례가 없어요. 보수 진영이 몰락을 했을 때 그때 정권을 대부분 잡았죠. 자신의 강점으로 국민의 선택을 이렇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좀 아쉬운 정치 역사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을 민주당은 해봐야 된다. 저는 그 바탕에서 민주당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미래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주당의 정권 잡은 초기가 장면 정부 아니에요? 내각제 하에서. 근데 1년도 채 안 돼서 5.16으로 실각이 되죠. 이 장명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도 신파, 구파 나뉘어가지고 내부적인 분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이 민주당은 이 내부 갈등이 또 심한 게 민주당의 약점이에요. 물론 어느 당이든 하나로 돼서 이렇게 가진 않지만 민주당은 아주 그 내부 갈등이 심하죠. 이 부분도 건전한 내부 갈등을 좀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장면 정부가 1년도 안 돼서 4.16을 맞고 5.16으로 실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4.19 세력 대표적인 분이 이기택 전 총재인데 이제 뭐 자꾸 하셨지만 이분들이 일정 부분 한국 정치에서 역할을 해요. 그 이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잡으면서 18년 하시고 군사 독재하고 민주 진보 진영은 정권을 잡을 기회가 이렇게 없었어요. 그나마 60 항쟁으로 민주화를 이뤄내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단일화를 못해서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하고 단일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60 노태우 정부가 생긴 거 아닙니까? 김영삼 정부가 IMF를 맞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정권을 잡게 되죠. 여기서
민주당이 상당히 빛을 발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한국의 디지털 시대를 열어요. IT, 정보화 시대를 엽니다. 그러면서 2년 만에 IMF에서 나오게 되죠. 최단기간입니다. 2년이면. 김대중 대통령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경제적인, 우리나라 경제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큰 역할을 하셨다. 디지털 혁명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하나의 산업화로 하시고 지금까지도 그 김대중 대통령의 디지털 혁명이 우리 후손들이 이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그 당시 상황에서의 경제적인 판단은 상당히 중요했고 대한민국이 제2의 부흥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물론 민주화 투쟁을 하신 평생 민주화 투쟁을 하신 정치적인 그 노정도 높이 평가하죠. 그리고 정치면에서는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지시잖아요. 굉장히 저는 좋은 정책으로 이렇게 화두를 던졌는데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현이 안 됐죠. 그래서 오히려 햇볕 정책으로 북한에 이렇게 지원한 것들이 핵을 더 이렇게 발전하는데 사용된 거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화두는 좋았다. 햇볕 정책.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을 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정치 혁명이었죠. 팬덤이 정치 세력을 만들 수 있구나. 또 시민이 정치를 만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사례를 만들어 줬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생전에 하신 말씀 중에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저 그 말에 동의해요. 지금 국민이 번아웃 돼 가잖아요. 무기력해지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 지금 필요한 건 그 노무현 정신이거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시민의 힘이 지금 필요할 때다. 노무현 정신. 정치 면에서는 본인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부산 내려가서 새롭게 정치 과정을 밟아서 대통령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정치 입문하는 젊은 청년들한테 아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셨어요. 경제면에서는 뭐 이렇다 이렇게 제시를 굵직하게 한 건 없지만 정치면에서는 혁명적일 만큼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신 분이다. 이게 민주당은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셨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시점이 언제예요?
민주당이 강해서 정권을 잡았나요?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의혹이 불거지면서 탄핵이 돼가지고 잡은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강점이 있어서 잡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잡다 보니 인수위 과정도 없었고 서둘러서 정권을 안정을 시켜야 되다 보니 적폐청산하는 데에 뭐 1, 2년.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또 올라가. 부동산 잡고 코로나 발생에 정신 없었잖아요. 집권 후반기 2년은 부동산과 코로나로. 그러다 보니 경제도 상당히 어려워졌잖아요. 부동산.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사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돌아보면 민주당은 정권을 잡아본 경험이 이렇게 좀 짧다 보니까 힘을 사용할 줄 모르는 것 같아요. 힘을 줘도. 경험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정권을 잡았을 때 그 정권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시행착오를 그래서 많이 하셨잖아요. 지금 어제죠? 어제 일요일날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2기 당대표로 선출되고 최고위원도 선출돼서 오늘부터 새로운 지도부가 출발을 하시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사실 비주류였잖아요. 비주류가 주류까지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사실 세계사의 그 정치 흐름은 비주류가 정권을 잡는 흐름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두테르테 대통령, 마크롱 대통령, 이분들 다 비주류였거든요. 비주류가 주류화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어떻게 보면 시대는 잘 타고나는데 한국에는 그게 적용이 안 된 거지. 지금 이제 당권을 85% 지지 얻었으니까 85% 장악을 했다고 보는데, 사실 이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또 필요하잖아요. 1인 체제는 국민이 그렇게 선호하는 체제는 아니에요. 1인 체제는, 강력한 1인 체제는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정당, 소수가 얘기하는 의견이 접목되는 정당, 또 이런 걸 또 원하시는 국민들도 많거든요. 중도층도 그렇고 무당층도. 그런 면에서는 그 부분을 극복을 하셔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예. 민주당은 정치적인 면에서 민주화를 주도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주화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굵은 정책이 하나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하는 깨어있는 시민의 힘, 이런 맥락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년을 또 이렇게 하시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를 준비하시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내세우는 게 기본 시리즈 아니에요? 근데 기본 시리즈는 사실 복지적인 성격이 강한데 국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어야 돼요. 나라가 돈이 좀 있어야 복지를 실현할 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예산 650억 중에서 보건복지부가 100억 쓰는데 이 100억 중에서도 복지 분야하고 보건 분야 나눠지기 때문에 복지가 예산의 10%? 10%가 좀 어렵죠? 많아야 10% 쓰는 거죠. 복지국가라고 하면 최소 20%는 써야 되거든, 예산. 네. 갈 길이 조금은 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굵직굵직하게 복지 이렇게 시리즈를 내놓고 에너지 고속도로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내놓지만 구체적인 거는 아주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세부적인 데까지 이렇게 정책화가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 복지는 기본 시리즈는 허상에 끝날 수 있어요. 실현하지 못하고 정책으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정책에 녹아 들어가서 복지국가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의 그냥 정치인이 던지는 화두로 끝날 수 있다.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은 아주 좋은 기회다. 보수는 산업화 이후에 뉴라이트 이후에 나온 게 없잖아요. 근데 진보는 햇볕 정책도 있었고 디지털 경제를 창출을 했고 정보화 시대를 열었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이라고 하는 그런 시민들의 역할을 참여정부가 시도도 했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장점이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그 장점을 살려야지. 보수가 무너지면 기회를 잡는 그런 민주당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제는. 내 장점을 가지고 정권을 잡아야지. 그런 면에서 좋은 기회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이 구체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제가 보수나 진보에 대해서 문제점과 나아갈 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신민족주의를 지향을 합니다. 보수나 진보나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잊혀지고. 민족, 결의. 제가 극단적인 민족이나 결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주의가 공동체를 중요시하죠. 공동체의 연대감을. 근데 개인의 존엄성이 조금 우대받거나 존중받지 못하잖아요. 민족주의 하에서. 그래서 신민족주의 하에서는 공동체의 연대감이 있고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받고 우대받는 그런 조화와 균형이 이루는 신민족주의를 저는 지향을 합니다. 그 뿌리는 김구 선생님한테 있다고 보는 거고. 아무튼 좌우로 갈라져서 진영 갈등은 하지 말자.
좌우라는 말 자체를 우리는 쓰지 말자.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이념 다툼은 필요하다. 발전을 위해서,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경제 발전을 위해서. 보수와 진영이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서 새로운 한국 정치 문화가 피워지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